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 살고 있는 김병주입니다. 저희도 이제 남쪽에서 오늘 OSR을 하는 날입니다. 경주에서 하는데 잠깐 들렀다가 경주에서 SRT 타고 왔습니다. 요즘은 기차만 타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거든요.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고, 그때 이제 제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를 조금씩 알아보다가 한 모임에 나온 지 한 1, 2주 지났을 때 이제 홈미팅을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홈미팅을 갔는데 이제 그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피부는 아기 같은데 머리는 하얀 분이 칠판에서 뭘 막 쓰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꽉 잡더만 안으로 그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아메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인 김현사님 댁에서 홈미팅을 갔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호인 김현사님이 SP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이제 제 에너지의 권한은 이제 이호인 김현사님한테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홈미팅을 가서 얼마 안 가서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한 두세 번 가니까 이분들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묻고 가는 방향을 따라서 흉내 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제가 부산에 주로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부산 일대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중해 크루즈를 갔죠, 그죠? 지중해 크루즈를 갔다가 이제 총 한 달 이상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돌로미티라고 알프스입니다. 그 알프스 면적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경관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시간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잔디밭에 앉아서 계속 보고 있고, 이제 제 아들은 여기 가기 훨씬 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돌아갔고, 제 딸은 여기 올라가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밑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참 보고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별명이 뭔가 하면 별칭이 세체다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악마가 사랑한 풍경 이렇습니다. 너무 이쁜 장소고, 제가 이제 이런 곳을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아메이 덕분인 거죠, 그죠? 제가 아메이 안 했으면 여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갈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바쁜데,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도 좀 케어해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암에 한 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이고 재정적인 폭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꾸로네?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말부부였습니다.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고 저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부부를 선택한 거죠. 제가 무역일을 해서 짱 하고 뭔가 해보려고 잘 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것들 하면서 살려고 선택을 했는데 무역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매달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길이 비전이 없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에 그 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든 없든 가야만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 삶의 통제권을 제가 하나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미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주말부부인데 주말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약간 딜레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제 주위를 돌려보니까 그 일이 큰 비전이 있었어. 그 일을 계속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살고 싶은 자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시스템의 틀 안에 들어와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형태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길이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저한테 아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메가 올 때는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산박하게 기분 좋게 오진 않죠, 그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여의도였는데, 야, 병주에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뭔데 이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9시쯤 자기가 온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는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요. 근데 캐리어가 되게 묵직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뭘 저렇게 무거운 걸 넣어놨지? 하고 딱 앉자마자 물었던 이야기가 네 꿈이 뭐고? 앞으로 이래 살아가 어쩔래? 뭐 나중에 거지 된대.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였거든요. 그래 왜 뭔데? 할 말이 뭔데? 이러니까 네 아메이 안 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아멘을 물으시면 다 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아멘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할 때 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기 싫어서 그럼 SP가 뭔지 내한테 한번 설명해봐 이러니까 SP가 뭔데 이러더라고요. 아멘하는 사람은 SP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어떤 구도인지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SP도 모르면 아멘 모르는 거야 이러면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인가 하면 전부 다 단편만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 뭔가 저한테 살짝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약간 찾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말부 좀 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싶고 내 인생에 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누리고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 친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돈 없이 짜투리 시간으로 부업으로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알바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주는 돈이 적겠죠,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된대요. 이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해도 그렇고 내가 알리는 사람의 이해도 그렇고 제 친구 아멘을 전달했을 때 제가 안다 그랬는데 그 친구 설명을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단편만 알고 있구나.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장표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아메이 스코어입니다. 아메이가 가진 결과인 거죠. 이게 아메이가 현재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66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메이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아메이가 돈이 안 돼. 그럼 아메이는 결과를 가질 수 없을 거죠. 사람들이 안 할 거니까. 아메이가 비싸.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메이는 이렇게 계속 커가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다단계야. 약간 조금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회사들이 아메이 같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이 된 결과를 만드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친구한테 안다 이랬거든요. 안다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인제 와서 이런 걸 들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다고 말한 저는 어떤 상태로 안다고 말했는가 하면요,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 하는 걸 제가 한 3번 봤습니다. 잔돈까지 다 세갖고 그 스름돈 받아가시더라고요. 제품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메를 아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역회사 할 때 무역서류를 꾸며주는 아가씨의 친한 동생이 와서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갖다 썼다고요. 근데 이제 약간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듣는 상황이라서 관심 전혀 없이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인지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제 행위를 보고 제가 아멘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사실 그 격차가 내가 정확하게 느껴지면 나는 아멘을 이만큼 알고 비전도 알고 있고 가치도 알고 있고 이걸 내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일이란 걸 좀 단단하게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눈에 보이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보를 계속 전달하면 되는데 이게 낮은 상태면 이 사람이 하는 영향을 내가 받아버린다고요. 진짜 아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좋은 플랜을
앞으로 진척 못 시키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장표가 처음에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눈치는 있어가지고 내가 놀란 걸 얘가 알면 큰일 난다. 제가 이것도 알았거든요. 왜 안 끝나? 집에 가지를 안 해.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도 암에 안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그 가방에 자료는 얼마나 많이 복사를 해왔던지 여기서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 장 주고 한 장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다 건네받으려고 한 두세 시간 걸리겠다 싶은데 내가 질문을 하니까 말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 상태가 어디 홀릭돼 있어요, 지금. 눈이 빨갛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쟤한테 조금이라도 동의하면 밤마다 저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는 척 했는데 사실 놀랐죠. 요 장표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가지고 있는 정근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아메를 이해하고 아메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건데 사실 누구하고 하고 어떤 팀에서 하느냐고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이호인 김혜련사님이 SP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였던 이호인 김혜련사님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호인 김혜련사님 통해서 간 세미나에 정학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수석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방향으로 따라온 거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속에서 아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학사님은 파운드스 크라운 엠버서더 됐고 이호인 사님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저도 어느새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루트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아메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내한테 알려준 사람이 그만두면 대부분 다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렇게 진군하고 계속 커져가는 사람의 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일찍 이제 만났고 여기 계시면 똑같은 혜택을 입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이 계속 안내를 해줘요. 뒤에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이빈스가 사실은 그걸 내가 아주 깨끗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구분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느껴지니까 어느 날 제가 미팅에 나와서 한 두세 번 제 친구 손에 이끌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 스스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미팅을 계속 왔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는데 한 2주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 왔습니다. 그 사이 이제 제가 아메를 통해 점점 많이 알게 됐고 세미나 랠리 같은 것도 가면서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거의 안 알렸던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사업의 확장적인 행동을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지? 그때는 흡연을 할 때니까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잠이 안 오는 끝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왜 못 자고 있는지. 설레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주말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 인생의 설레임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거 저한테 하나도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콩닥콩닥 거리면서 잠이 안 와요. 왠가 하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가지고는 제 삶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와서 설명한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나니까 지금부터 여기다가 내 땀과 노력이나 힘을 쏟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라질 수 있겠다는 완전히 다른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름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겠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겠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겠다. 이게 느껴지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뻔했는데 제 인생에 뭘 원하는지도 이제 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확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한테 느껴지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 자영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과거에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고 성취한 경험이 없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봤고 성적도 안 좋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메를 통해서 이 불꽃이 내한테 붙여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지는 겁니다. 이게 내내 있으면 더 빨라지고 더 가속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메이 그러면요,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메이 그러면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미팅, 엄원책, 스폰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메를 가지고 다단계 이런 쪽의 생각은 싹 없어지고 이렇게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장애가 더 커 보였습니다. 내가 못할 이유, 아는 사람 많지 않고 뭐 끈기 없고 뭐 말 못하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이유가 많았었거든요. 많이 느껴졌는데 계속 여기 참여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설렘이 콱 차오면서 장애가 안 보여. 제가 적어놨거든요. 조그맣잖아요. 제가 심리적으로 장애만 보였는데 비전을 향해서 갈 때 진짜 장애만 되게 커 보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괜찮아는 보이는데 이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버리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설레이는 가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장애는 안 보이고 내 인생에서 펼쳐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에너지가 안 생겨져 있으면 더 많이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내가 주춤한 느낌이 들면 어쨌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참여하면 이게 회복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호인 김현사님하고 만나서 내내 뭐 그 속사정이야 내가 잘 모르지만 저를 대면할 때 이호인 김현사님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제가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스스로 리마인딩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목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는데도 내 스스로 잘 안 돼. 다음 목표가 뭡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호인 김현사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나 에너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제 목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아메이 30주년이 될 때 2031년이죠, 그죠? 40주년이 될 때 40주년이 2031년인데 그때까지 제가 FC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관점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사람도 다이아몬드 돼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에메랄드 돼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그 시간 전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더 구체지고 세밀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 따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역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이걸 이호인 김현사님이 예전부터 반복했던 겁니다. 수석에서 수석에 더블 가실 때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 내가 내년에 더블 간다 이랬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내년에 간다 이랬어. 근데 그때는 눈치 못 챘는데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가는 행렬 중간에 여러분이 멈춰 선 곳에서 여러분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제가 이호인 김현사만 들었는데 지금 내년에 한국 아메이가 이호인 김현사님한테 애시한 그 보너스 연봉이 11억 7천만이라면서요. 예. 예? 내년에. 예. 이분 회기에 11억 7천만 원. 13억 7천 맞다.
자꾸 말하면서 단위가 높아갖고 막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면. 그 13억 7천만 원인데 13억 7천만 원 받는 이호영 김혜련사님 첫 달에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7천 원 받으셨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메가 놀라운 건 뭔가 하면 7천 원 받는 사람이 아메의 빚을 이해하고 그 행위를 반복해서 13억 7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그 어디면가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군해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실망감 때문에 내가 멈춰섰을 때 그 자리에 나를 너무 오래 두지 말아라고요. 근데 이호영 김혜사님은 언제든지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끄잡아내시거든요. 끄잡아내서 또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목표로 앞으로 가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장을 계속 끼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빈스가 멋진 건 내가 SP든 내가 지금 PT든 내가 아메를 통해서 10만을 벌든 100만을 벌든 1000만을 벌든 똑같은 그 연결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실 똑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대한 희망, 설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메에서 리드고 강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내 스스로의 목표를 가지고 리마인드 시켜가는 리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따라가서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제가 좀 단단해졌고 막 설레서 잠도 안 오고 비전이 이따만하게 커져갖고 막 이제 막 아무나한테 가서 막 사업 설명하고 알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업 설명하러 가신 분이 저희 집안 어른이세요. 그분이 무슨 제조업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물건을 제가 수출하려고 카탈로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메를 전달받아가 한 막 잠 안 오는 밤을 거치면서 비전을 딱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자주 만나니까 저녁에 제가 찾아뵈러 갔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잡지하고 그때는 이제 다 오프라인이니까 잡지, 카탈로그, 미국 카탈로그 막 이런 거 다 꺼내요. 근데 그 잡지에 뉴월드라고 하는 조금 막 아주 인지도가 전혀 없는 그런 잡지에 아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딱 꺼내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네 아메 하나 이러시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잡지에 아메가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건데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친구가 서울대학을 나왔거든. 경영학과 출신이거든. 대기업의 최단기 최연소 이사야. 근데 그 친구가 아메를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딱 그만두더라니까. 병주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하는 거나 잘해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가슴이 설레임 벅찼는데 다리 힘이 쭉 빠져요. 이거 내가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 다음 날 이 모임에 왔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주말부였고 저녁에 이제 아메 미팅을 계속 가다 보니까 생활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었던 거죠. 뭐 제가 하고 있는 일 마치면 미팅 가고 아메 하시는 분 만나고 아메하고 비전을 나누고 시간 남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전달을 태세를 갖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모임에 온 거죠. 모임에 오니까 평택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루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막 시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말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옛날 이야기 했다가 뭐 이래 이야기 했다가 막 하시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사업 설명은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데? 이러니까 찜질방 가서 바가지를 엎어 놓는 거야. 5개 엎어 놓고 공장 총판 대리점 이래 받을래? 이래 바로 받을래? 이래. 바로 받는 게 좋죠. 그럼 내하고 들어보러 가자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되네. 그 사람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 그 미팅이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제 감정상의 실망스러움이 미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 집안 어른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열을 죽이고 계세요. 내 친구가 이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해가 안 됐는데 아무도 안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고 계신 겁니다. 그때 너무 명확해졌어요. 이분이 아는 아메이는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미팅 속에서 꽉 차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의 덩어리가 되면 그게 금방 구별돼요. 이분은 뭔가 하면 내 친구가 훌륭하고 장하고 너무 괜찮은 엘리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멘을 해서 안 됐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너희들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마케팅도 들어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를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 미팅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네. 내가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그 이후에도 수백 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짜 위축감이 팍 느껴져서 진짜 해야 되나라고 잠시 갈등했을 때 미팅하고 어머니 금방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암회하시는 내내 이걸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너무 기초적이고 중요한 논리인데 내 에너지가 떨어질 때 억지로라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더 많이 참가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에는 부부를 하는데 미팅은 얼마나 많은지 막 일주일에 3번 가고 있는데 뭐 MBS 같은 거 지금 그때 당시 TS인가 그런데 그거 들으라 그러면 일주일에 4번 또 뭐 제품 강의 들으라면 일주일에 5번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미팅의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5, 다 부부를 하는데 저녁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언제 전달해놨고 내보고 미팅만 나오라 그러노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웬걸 내가 마음이 꽉 차니까 내한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걸 누군가한테 이야기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확장성은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린 사람도 미팅에 계속 나오면 그 에너지가 차니까 나처럼 하는 거야. 만나고 돌아와서 미팅 오고 만나서 깨지고 미팅 오고 만나서 후원하고 미팅 오고 어머니 주고 미팅 오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는 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이 거의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들 눈이 벌게 있을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미팅은 늦고 틈만 나면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이 비전을 알리고 싶고 하니까 다 잠이 부족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 쓰러진다. 난 너무 재밌는데 막 이거 막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SP 됐을 때 본사에서 이제 SP 미팅을 SP 세미나 같은 걸 간단해요. 그때 이제 본사 직원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암에 왜 하십니까? 이러니까 무슨 사업적인 수익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난 재밌어서 합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왜 재밌네? 난 재밌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비전 속에 쌓여있고 내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게 조금 실현돼 가니까. 그리고 이제 12%와 12%였는데 빨간 건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그죠? 파란 건 좋은 거겠죠.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막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약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보시더라도 제가 잘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좀 초기에 도와주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아메 매장에 가서 뉴트리알트를 왕창 사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막 한참 사시는 거예요. 그래 막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말려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안 말리면 내가 12%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안 말렸죠 뭐.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약사시니까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좋아 비타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12%가 됐어요. 12%가 됐는데 그 반대급부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제가 3% 했다가 바로 12%가 되니까 사업을 너무 잘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싸진 뒷사정은 모르고 저보고 그로잉업 스피치를 해라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오늘 이런 OSR 같은 데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암에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모일 때마다 스피치하고 막 발표를 해. 그런 걸 왜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적극적인 친구 하나가 지만 스피치하면 되는데 스피치할 때마다 내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로잉업 스피치를 해라는 거예요. 그 스피치 하는데 막 얼마나 떨어놨든지 사람들이 다 처근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스피치하고 제가 그날 진짜 때리치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쪽팔리면 모르겠다 여기는. 근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는 겁니다. 사임 스피치에 진심이 보였어요. 사임 언젠간 큰 리더가 되실 겁니다. 사임 말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살짝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계속 들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좀 더 있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사업자한테는 그날 끝장을 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12%때 우리 어머니가 싸제가 12%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달에 저는 다시 3%로 떨어졌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2달째 안 싸제시니까. 그런데 그 달에 3%, 말에 3%를 겨우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내가 다 반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못 팔겠더라 이러십니다. 약국에서 이제 설명 안 하고 야, 이거 좋다 우리 아들이 하니까 무봐라 하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반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너스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12%때 그걸 몇 달을 개냈어요. 개내면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배운 대로 누군가한테 가서 데모하고 마케팅하고 데모하고 제품 설명하고 마케팅하고 초대하고 이걸 계속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제품을 쓰고 친구 누나가 제품을 쓰고 또 우리 처제가 제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이 쌓여가지고 다시 12%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2%는 내가 안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12%는 내가 깔린 노력과 땀과 만난 횟수와 작은 정성을 기울인 것 때문에 이 12%는 유지 성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상식적입니다. 내가 다 알아 사실은. 아는데 과장 해석해서 실망하고 너무 내가 가진 결과를 저평가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쌓아놓고 나면 내 떡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가 되고 몇 달 후에 다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사업적인 모드로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걸 내가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동기부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엄청나게 약합니다. 동기부여 외부에서 오는 거 아무리 내가 많이 쏘여도 많이 들어도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엷어지면 사라지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어느 동기부여가 가장 강력한가 하면 내가 내 발로 내 땀으로 움직여서 내 행동 속에서 내가 느끼는 스스로 만들어 느끼는 동기부여 그건 정말 강력합니다. 그건 학습이 되고 그건 내한테 강한 에너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2%는 저희 어머니 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 행위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앞에 동기부여는 받았는데 뒤에 12%는 그걸 하나하나 한 거예요. 제가 싹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부산에 내려가서 하루에 한 4명한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하는 족족 막 그날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막 이런 가지 마라 해서 자꾸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잤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뭘 하는지를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손아래 동수도 불러놓고 막 사업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너무 시끄러워요 집이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어째 저런 걸 하냐고 동네 창피하게 막 이제 와서 저런 걸 한다고 막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뭐 설명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대충 옷을 집어 입고 도망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에 있는 저희 어머니 본가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니까 네 일찍 웬일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밥맛이 여전히 좋고요.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나 어쩌면 다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향을 안 받고 있잖아. 내가 지금부터 계속 줄곧 그 영향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 초창기에 내가 싹 다 해봐야 돼요. 내가 해야 내 사업도 되고 내 행동 속에 내가 진짜 동기부여돼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자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에 대해. 제가 초창기에 저희 집안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휘청거렸듯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멘을 모르는데 저한테 영향을 세게 미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딸려갔으면 저는 제 중심을 놓칠 뻔했다고요. 지금 누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전이란 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른 백가닥가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멘가 내 사업입니다. 이게 내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의 개념을 저는 다행스럽게 좀 빨리 가질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호인 김현우사님한테 후원을 받아서 제 마음에 그 심지, 조금 전에 말한 그 내 나름대로의 사업에 대한 가치나 비전, 이게 단단하게 선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부산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주말부고 제 와이프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건 옮겨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상황을 다 잘 모르고 아메 전반에 대한 환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 없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또 동시에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내 사업이니까 내가 서울 와서 배워서 가면 안 되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울 와서 계속 배워서 가고 하면 부산이 충분히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스폰서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없다, 이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호인 김현사님이 계속 도와주러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상황에서 그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이 제일 빠를 때는 나도 자영을 하고 있고 내 파트너도 자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자영이 안 되면 내 파트너를 자영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나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키워가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라밋이라 말할 때 우리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라 말할 때 내가 해낼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고 리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진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주도적으로 나선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진짜 내 사업이고, 제가 부산에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환경적으로 제가 부산에 사업을 하고 그걸 제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하는 장소, 어디 데모하는 사람, L스텝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9%, 12%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배워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색조는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색조는 이제 제 와이프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장품 기초 강의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산에서 이제 교육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친구 누나가 하는 학원인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쓸 수 있게 돼서 거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리더분들이 오셔갖고 사업 설명하고 가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하국 사님이 강릉에 가 계신 거예요. 부산의 스케줄인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번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호인 김현사님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자기 강릉이래. 강릉에 사업 설명이래. 아니 부산인데, 이러니까 스케줄 표를 보니까 강릉에도 정학수, 부산에 정학수 두 개가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강릉에 약속하신 거죠. 이거 누가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큰한 이렇게 A4지 정도의 이렇게 전국 일정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사장님 강의 들으려고 대구에서도 다 했는데, 이러니까 몰라요? 사장님 사업이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내가 지금 12%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대구에서 플래티늄이 정학사님 강의 들으려고 와 계셨고,
부산에 제가 제일 하이핀인데 12%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업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내 사업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해서 12%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김혜련 사님이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창업을 한 겁니다. 창업하는데 협업을 해야지 효율이 커집니다. 내 혼자 하면 이건 내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돈 없이 경험 없이 부업으로 하는데 돈을 투자한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암에는요, 소득도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사업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성장의 크기나 방식이. 저는 내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부터 사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사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이 되려고. 근데 단 시스템을 가진 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키워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걸 선택하거나 그게 안 되면 아메를 해라. 아메를 만들어 놓고 나면 시스템 소득이 되니까. 20대부터 그런 관점을 계속 갖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적으로 아메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창업을 해버렸어 이번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나와야 되잖아. 20년 30년 하고 난 다음에. 아메는 진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돈 없이 경험 없이 자투리 시간으로. 근데 돈을 투자한 사업보다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메 사업을 잘 이해하고 하면요. 그리고 아멘이 진짜 다음이 보입니다. 제가 막 설레서 시작했는데 아까 막 그런 12% 과정을 거쳐서 15%가 딱 됐는데 지금 빌더 정도 수준이죠. 어느 정도 세력의 형태가 있었고 15%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맵을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유지 성장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야, 이거 내 몇 달 안에 이거 2배로 만들 수 있겠는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들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해온 일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 제품 설명하고 제품 이해시키고 사업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 알리고 초대하고 그 일을 계속 해왔는데 내가 12%, 15%가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내가 싹 다 했다고. 제가 사업 설명도 했고 제가 데모도 했고 뭐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다 했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처럼 하면서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2배로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다 하고 나면 내 자신감이 커지고 내 동기부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그 12% 우리 어머니가 싸제가 간 12%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12% 올라오고 난 다음에 15% 가고 몇 달 후에 제가 SP가 됐거든요. 그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도와준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너무 주도적이 돼서 스폰서에 대한 말을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버리면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를 진짜 한숨에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SP까지 가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2%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도 1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PT까지 가는데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출발해서 1000만을 6달 유지하는 PT까지 가는데 1년 6개월. 그 PT에서 그 한 3배가 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다시 1년 6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가는데 다시 1년 6개월. 이 정도의 속도는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이게 내가 창업한 사업이라고 느끼느냐, 그 구성구성의 요소를 작은 일들을 작은 정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직접 다 해보느냐, 그게 횟수를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훈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그 형용사, 부사 이런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문장에서 거의 안 써요. 전부 단문입니다. 단문인데 정말 수려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라면을 끓이면라는 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죽는 일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싫어도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돼서 내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에너지를 다 쏟는데 그걸 그만두면 되죠. 근데 자살을 한다고요. 못 벗어나는 거야. 스크린도어에서 20대 청년이 혼자서 일하다가 밤에 오는 열차에 치여 죽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 업장에서 또 다른 청년이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밥이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멘을 안 했다 그러면 밥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로 제 앞에 다가오고 있었을 거예요. 감히 여행을 한 달씩 간다. 이건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덕분에 제가 추구하고 싶은 자유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가고 이걸 넓혀갈 수 있는 형태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수비가 아니고 공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도 제 아이들한테도 공격해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사장이 돼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먹고 사는 밥을 해결하려고 평생을 뛰고 난 다음에 결국 내 노년의 밥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아이한테 바톤 터치하고 이제 네가 뛰어라 이랬을걸요. 진짜 다 아메이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비전이 느껴지면 결핍이 힘이 됩니다. 결핍이 기회입니다. 제가 이제 경주에서 OSR을 하는데 대구의 산부인과 의사분이 다이아몬드신데 게스트 스피치로 우리가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 스피치를 하시는데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래저래 나눴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의사들은 아메이 비전을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아메이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 결핍을 인정하면 다 합니다. 자기가 결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인정 안 하면 아메이보다 훨씬 쉽고 훨씬 대단한 게 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장님 결핍은 뭡니까? 이러니까 제 결핍은 자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심어줬대. 네 공부 좀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갖고 의사가 되면 동생들도 공부를 시킬 수 있고 어머니도 저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도 도와드릴 수 있다 이래가 공부밖에 안 했대.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내 알바를 해야 됐었고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개업해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병원이었죠. 큰 병원에 들어가서 산부인과를 맡아갖고 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할 때보다 10배의 월급을 주더래요. 이제 됐다 싶은데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병원장이 부르더래요. 갔더니만 사표 쓰라 그러더래요. 왜 이러니까 네가 받는 환자 수가 너무 작다. 그래 회사 운영이 안 된다. 다른 사람 뽑아야 된다. 방에 와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왔다가 잠깐 생각하고 도로 올라가서 꿇어 앉아서 빌었대요. 이제 열심히 하겠다. 환자 많이 보겠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예전부터 이때까지 자기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대요.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결핍이 뭡니까? 그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바로 제 결핍은 자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하세요. 이 결핍을 숨겨버리고 아메를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결핍을 살짝 숨겨두고 다른 걸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순간에 사실은 두려워서 내 결핍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이걸 해소하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순간에 그게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소득도 많아요. 지금은 대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개업을 해서 많은 시간을 아메이를 더 하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 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어.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유점은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이 말입니다.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세상을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 다른 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룹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 팀에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탄하려고 산다 이 말에 꽤 공감하거든요.
그 여행을 갑시다가 제 아메이 다른 주제입니다. 이제 저 팔뚝 굵은 아가 이제 얼마 전에 창업한 가구예요. 이게 삿포로 갔을 때고, 크로아티아 갔을 때고, 이건 시드니 갔을 때고, 북고 갔을 때입니다. 여행을 이 프로그램에 넣어놨다고요. 아메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창업자가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여행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회사도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차라리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안 낫습니까? 사람들도 훨씬 좋아할 거고,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창업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새로운 창의적인 영감을 받고 하는데 여행만큼 좋은 게 없는데, 만약에 아메이를 같이 노력하고 땀 흘린 사람한테 이걸 그 수준이 됐을 때, 그 레벨이 됐을 때 이걸 돈으로 돌려주면 그들이 여행을 할까? 안 하지 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딱 넣어놔버린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는 어떤 분 사업 설명하면서 여행 안 가면 돈 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분도 여행을 안 가보신 거야. 돈 안 돌려줘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아메이 속에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아메이를 진짜 가열차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고 싶어. 근데 여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쉼이기도 하고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11명, 2,300명 뭔가 하면요, 여행을 처음 갈 때 11명이 갔대요. 아메이 첫 여행을. 독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11명이 나란히 앉아가는 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죠? 누가 한 사람 그랬대요. 이거 사람이 많아지면, 아메이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메이가 커지면 전 세계 하나를 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아메이 하시는 분이 사람이 늘어나게 하겠지만 뭐 전 세계까지 띄우겠습니까? 이랬대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도 어느 정도로 비전이 커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 케언즈에 2,300명이 갔어요. 전 세계 2대가 5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미 그들 상상 속에 있는 것보다 아메이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커져갈 거예요. 2,300명이 여행 가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노력하고 땀 흘리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여행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메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아니면 그 여행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막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익혀져서 힘 안 들이고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주중에 크루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뭐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 밥 먹는 아침 식사 장면인데 여기 너무 평화롭고 좋았거든요. 뭐 제가 관계자한테 욕 들어 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플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퇴직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여기 또 가니까 미국인들이 왜 이래 많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부 미국인인 것 같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베네치아에는 노래 부르는 아저씨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다 젊은 층들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돌로미티고. 다른 세상인 것 같았어요. 트리치메 여기도 엄청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호수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정하우사님 수석 다이아몬드 때 이런 걸 했었거든요. 강의 중이었습니다. 그 OM인가 하여튼 STB인가 하여튼 강의 중이었는데 자기 다이어리를 꺼내더라고요. 수첩 다이어리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전부 빨간 줄이야. 파란 게 며칠 없어. 자기는 8월달 일정을 이렇게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마 40대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달력대로 사시느냐고. 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우리 달력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스럽기는 했는데 그게 저한테 다가올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30일을 배웠는데 제 그룹 매출액은 늘어나 있더라고요.
물론 매출액이라는 게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30일 완전히 비웠는데,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그게 이비인스가 가지고 있는 지속성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다고요. 전나무 사장님은 제가 아메 시작할 때 한 10년 정도 같이 했나 아닐 겁니다. 이분 사업 시작하고 이분이 사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라인 스폰서인데, 그리고 이분은 총 사업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아프셔가지고 요양한다고 시골 깊숙이 들어가서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5년,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작년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이게 아메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달 정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제 자유의 폭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일이라서 이 사업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의 토대가 뭔가 하면 유엔 김혜른사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폰서가 있고, 그 스폰서를 통해서 완전히 결합된 팀만큼 강력한 건 없거든요, 아메에서. 이게 흐트러지고 이게 약해지면 개인적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전 지방에 사업하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런 그룹도 있었어요. 에메랄드만 되면 독립하는 거야. 따로 교육장을 써.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요, 그 팀은 사람도 얼마 많은 안동에 교육장이 2개, 대구 시내에 4개 이래 있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반복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이미 입증된 스폰서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스폰서가 가진 마음과 에너지도 같이 사업을 하는 리더들이 보존시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의를 할 때도 건의가 불만처럼 이야기해도 안 되고, 불만을 건의처럼 위장해서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반복되고 개수가 많으면 스폰서는 힘들어져요. 할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스폰서의 감정까지 보존해 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거기 역량이 모아져야지 우리가 알린 사람들도 이 시스템 안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덕분입니다. 아메이는 시스템과 팀과 시스템 덕분인데 그건 정말 스폰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에 더 강해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3개 단어가 뭔가 하면 미팅, 꿈, 스폰서입니다. 이게 내한테 얼마나 많이 와 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꿈이 만들어지고 그 꿈이 미팅을 강화시켜 가는데 이걸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적인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아메이는요, 자발적인 행동만 토대가 생기면 정말 쉬운 사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 접호 없이 짜투리 시간으로 자유까지 가능한 일인데 일반적인 털의 구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성실성의 절반이 마음의 다이아몬드가 충분히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인드나 시스템의 틀만 조금 잡혀 있으면, 자영업자 마인드의 절반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속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직장에서 일 안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구속은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시키는가에 대한 시스템은 놀랍게도 발전해 있거든요. 그게 요즘 전산화되고 이래서 더 놀랍도록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성실성을 다 발휘한다고요. 자영업도 돈을 투자했으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달에 집세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멘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자발성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근데 아멘가 자발적인 행동이 되면 재밌고 동기부여되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진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제 파트너 수석 다이아몬드 했을 때인데 2022년도에 제가 경주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12% 정도는 하는 사람일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틀을 지방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제가 유인 김현원 사님 홈미팅에서 사업에 대한 관점과 가치와 에너지를 제가 전수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전수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들 다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성장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모두는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은 충분합니다. 저희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 시스템인 과정에서 내한테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진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7년도 늦어도 에메랄드 다 되실 수 있으십니다. 세력을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아메 여행지에서 이 좋은 시스템과 팀 안에서 같이 성장해서 다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